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예, 논란의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 행정부의 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선관위가 이 현행법상, 이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법부와의 관계에선 좀 다른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관리상 맡고 있고요. 여기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이 관할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데요. 이렇게 선관위 고위직을 모두 법관이 맡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선관위가 사실상 사법부와 한묶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는 받겠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해석의 영역이지만 일단 예. 수사를 받게 되면은 재판에 넘겨지면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녀 특혜 의혹으로 물러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경우를 보면 이 자녀가 채용된 곳 전남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전남 선관위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 이 선관위원장이 곧 광주 고등법원 수석 판사라서 이 형사 고발의 대상자인 동시에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책임자도 되는 셈입니다. 그 선관위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선관위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물러나더라도 뭐 그렇게 변할 게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전임이었던 노정희 위원장이 이 내로남불이라든지 일합시다와 같은 선거 현수막 문구에서 여야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이런 편향성 논란이 적지 않았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물러난 뒤에 결국 그 자리에 현임 이 노태학 위원장이 앉게 됐는데 노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 또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요. 14명 가운데 13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 가운데 다수가 이른바 진보 성향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관위원장이 바뀐다고 해도 또 편향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 선관위와 민주당이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네, 과거에 법조계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선관위의 판사 참여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선거 소송에서 동료 법관이나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또 과거에도 비슷한 노력이 있었는데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었고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도 민주당에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의 느낌표는 또 하나의 이권 카르텔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 선관위야말로 그야말로 공명정대해야 하고요. 또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조직인데요. 사법부의 비호 아래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려온 셈인데 이 카르텔이 더 굳어지기 전에 근본적인 쇄신과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 불문이니 적지도 말라입니다.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과 관련된 얘기겠죠. 이 불문이라는 말을 보니까. 근데 적지도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네,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이 권익위 건이 논의가 됐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불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알려졌죠. 이에 전 위원장은 사실상의 무혐의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이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확인된 사실 일부는 보고서에 서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국이 불문 결정한 사안을 결과 보고서에 담아 외부에 공개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감사원 사무국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전 위원장이 지목한 감사원 사무국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 총장은 감사 초반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감사위원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감사위원은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사건마다 한 명의 위원이 주심을 맡게 됩니다. 이 감사위에서 내린 결론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는 주심이 작성을 합니다. 권익위 감사의 경우에도 지난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심이 보고서를 쓰고 다른 위원들이 문제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전현희 위원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문 결론을 내리는 대신 사실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적지 않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감사 보고서는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조만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불문 결정한 전 위원장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기술할지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불문이니 적지도 말라의 느낌표는 불편한 동거의 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이 정무직이지만 임기를 고집해 왔는데 결국 이달 말에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을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의혹 개입 등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전 위원장도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정치 감사를 한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죠.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나와도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